적인 강의 내용은 다른 분들이 했던 PPT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그 1대1 강의하는 그런 기분으로 판서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강의 끝나고 뭐 하든지 아니면 강의 도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건강보조식품이 보통 이제 홍삼이라든지, 홍삼,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오는 유산균 제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도 뭐 프로바이오 PCC도 있고 또 키즈 유산균도 있고 다 유산균들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메타라는 유산균이 왜 또 나왔나? 왜 이렇게 자꾸만 중복해서 나오느냐? 프로바이오 PCC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들면 되지. 왜 프로바이오 PCC는 놔두고 또 메타라는 제품을 또 만들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또 어떻게 메타가 다르기에 프로바이오 PCC라는 제품이 있으면서 이걸 또 만들어야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질문들을 제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뭐냐? 또 이거에 대한 인식이 또 잘못돼 있어서 어떤 분들은 메타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한테 많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브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를 뜻하는 바이옴. 요 두 가지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뜻은 뭐냐면은 우리 장에서 사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태계. 자, 그 미생물 생태계는 우리 몸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미생물이 혼합해서 살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의 장내 미생물 종류가 약 1000여 종이 있답니다. 1000여 종. 1000여 종이 있고 마리수를 지금 세보니까 1000조 개가 있대요. 한 사람 우리 몸 속에. 세봤답니다. 1000조 마리가 있답니다. 어떻게 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1000조 마리가 있답니다. 아무튼 1000조 이거 사람이 셀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도 다 못 세요. 근데 어쨌든 이만큼 있대요. 그리고 이게 무게로 따지면은 약 1.5kg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미생물만 다 죽어도 1.5kg이 감량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 안에 사는 게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죠. 우리 몸에 이제 해로운 균들도 있어요. 근데 유익균이 보통 한 65%, 그리고 유해균이 한 35%. 요 정도의 요런 균형을 맞출 때 가장 우리가 장의 요렇게 했을 때 장의 생태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장의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1조 개가 있다, 뭐 1.5kg다, 뭐 이런 게 좀 실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좀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장내 미생물 이제 보세요, 어떤 건지. 자, 여기 바글바글 하는 거 보이시나요? 예. 여기 바글바글하죠? 예.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물반 미생물반이죠. 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 장 속에 여기 지금 요 지나가는 게 적혈구입니다. 이렇게 적혈구가 나올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찍은 건데 보십시오, 이거.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가. 그냥 우리 몸 속은 장 속은 그냥 미생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와 같이 미생물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유익균도 살고 유해균도 살고 이게 두 개가 같이 사는데 이게 약 한 65%, 이게 한 35%, 요 정도 되는 게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이거를 갖다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러겠죠. 이게 모여 사는 생태계.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요 정도 비율로 있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익균의 역할이 뭐냐? 유익균의 역할. 지금까지 고전적인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유익균의 역할. 자, 이게 뭐냐면은 시중에서 팔고 있는 모든 유산균들을 먹는 이유입니다. 유산균들을 섭취하는 이유. 자, 유산균을 섭취하는 이유 가장 큰 원인 하나. 첫 번째 게 뭐냐면 그 장내 미생물, 장내 유해균 번식을 억제한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면역 증대, 면역을 증대시킨다. 세 번째는 영양 흡수를 돕는다. 향상. 이 세 가지. 자, 여러분이 어딜 가서 그러니까 유산균을 사더라도 이 유산균을 먹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알고 있는 유익균의 역할이에요. 이게. 자, 그럼 여기 이제 면역 증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면역이 얼마나 많이 증대가 되느냐? 소장은 거의 소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는 거의 대부분 다 소장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보시면, 자, 이렇게 소장에 이제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소장에 이제 이 돌기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육모라고 합니다. 육모. 이걸 특수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 겹 한 겹 벗기면서 보면은, 이거 조금씩 이제 잘라나가면서 그 안에는 육모, 여기가 이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거든요. 이걸 잘라서 들어가다 보면 안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전부 다 면역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모 안에, 소장의 육모 안에 면역세포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완전히 꽉 들어차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 이게 다 면역세포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게 다 면역세포 덩어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 장 속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면역세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면역세포가 그럼 장에 70%나 이렇게 그 집중이 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식품에 뭐가 많이 들어오죠? 미생물이라든지 또는 세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미생물들이나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이제 장에 집중이 되게 되죠. 자, 이게 잡아먹는 모습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좀 까만 거, 아주 작은 전사인 요게 이제 그 면역세포들은 미생물들이나 위험한 세균입니다. 균이나 세균. 바이러스 같은 이게 적을 세균을 공격해 면역세포가 제거하는 잡아먹는 일.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이제 몸에는 약 미생물 같은 게 2조 개의 들어와도 면역세포가 있는 걸로 달려들어서 이렇게 추정됩니다. 잡아먹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 그 몸 속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그런 세균이나 또는 그러니까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 면역세포가 70%가 소장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현대의학이 이 미생물에 대해서,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최근에 와서 엄청난 과학적인 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듣지 못했던 용어들이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 그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있죠. 프로바이오틱스요. 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 뭐냐면은 장내 유익균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프리바이오틱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이 먹고 사는 먹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익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식이섬유, 우유 이런 게 이제 먹이가 되고요. 유해균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먹냐에 따라서 유익균이 성장할 수도 있고 유해균이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좀 들으면서 조금 많이 좀 생소한 단어가 뭐냐면 포스트바이오틱스죠. 요거는 미생물들이 먹이를 먹고 배출하는 물질입니다. 미생물이 배출하는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요새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요게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시키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면, 요렇게 요게 하얗게 돼 있는 놈, 요게 뭐냐면은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고요. 여기 붙어 있는 미생물들이 프로바이오틱스고, 얘네들이 먹고 내뿜는 이 하얀 물질들이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그러니까 자, 요게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요게 프리바이오틱스고요. 그 다음에 요 미생물들이 프로바이오틱스고요. 이 미생물들이 내뿜는 이 하얀 이 물질들, 이 물질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장내 미생물이 생산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미생물이 생산하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우리 건강과 질병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 유산균이라는 거는 장내 유해균 변실을 억제하고 면역 증대를 해주고 영양 흡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이 정도로 역할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장내 미생물들이 내뿜는 물질인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더라. 이게 지금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 있죠. 이건 난치병이에요.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원인도 불확실하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 몸에는 T세포라는 면역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검진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세포가 병이 들었는지 검진하는 세포가 T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든지 또는 세균에 감염된 세포가 있다든지 이런 걸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T세포가 찾아다니다가 암세포를 발견하면은 여기다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묻혀요. 또 세균 감염된 세포가 발견되면 이렇게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묻힙니다. 자, 요건 무슨 뜻이냐면 요 세포가 병들었으니까 죽여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아까 그 면역세포들 보셨죠? 이런 걸 잡아먹는 킬러 세포들이 와서 얘네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암에 안 걸리고 세균에 감염되더라도 누구는 병에 안 걸리고 누구는 병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T세포가 일단은 이거를 공격하라고 사이토카인을 바르게 되면은 우리 킬러세포가 공격을 해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게 돼 있는 건데 이 T세포가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잘 모르고 있죠. T세포가 과잉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정상세포입니다. 정상. 이거는 죽으면 안 돼요. 이 암세포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가 아니에요. 그런데 T세포가 이 정상세포에다가도 여기다가도 사이토카인을 발라놓는 거예요. 과잉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냐면 이제 T세포의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이렇게 이제 뭐 의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킬러 세포가 와서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상세포인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자가면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가면역 증상이 굉장히 많죠. 요즘 와갖고. 예를 들자면 이게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관절. 관절에 오는 자가면역이 류마티스 관절염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귀의 평형감각. 여기를 공격하면은 이게 메니에르고요. 그 다음 피부를 공격하면은 백반증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을 공격하면은 항진이 되거나 또는 저하가 되는데 항진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레이브스라고 부르고요. 저하가 되면 하시모토병이라고 부르고요. 또 위장을 공격하거나 소장을 공격하면은 우리가 베체트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관을 공격하면은 크론병이라고 부르고 눈물샘이라든지 또는 침샘 여기를 공격해서 안구건조 또는 구강건조 이런 건조증을 걸리는 걸 우리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이게 다 뭐냐면 자가면역 증상이에요. 이게요.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말은 다 다르게 병명을 지어놨지만 T세포가 관절에 있는 데다가 사이토카인을 바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평형감각에다가 사이토카인을 발라놓으면 메니에르병이고 피부에다 바르면은 건선이고 루푸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다 이걸 공격할 이렇게 그 자가 면역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가 면역의 원인은 이제 그 원인을 잘 몰라갖고 옛날에는 자가 면역이 일어나는 원인이 첫 번째가 뭐 극심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자가 면역이 일어난다. 이거 하나만 이제 옛날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자가 면역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장을 봤더니만 장에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클로스트리듐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거를. 장내 미생물 중에서 클로스트리듐균이 부족해. 얘는 한 100여 종이 있습니다. 100여 종이 있는데 100여 종 중에서 나쁜 클로스트리듐균도 있고 또 좋은 클로스트리듐균도 있어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100여 종인데 이 중에서 좋은 게 한 16종 정도 됩니다. 16종 정도 되는데 이 클로스트리듐균이 분비하는 물질 제가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자, 클로스트리듐균이 분비하는 물질 이걸 뭐라 그랬죠? 포스트바이오틱스라 그랬죠. 이 클로스트리듐균이 분비하는 물질이 조절 T세포를 생산해서 그래서 얘가 뭐냐면 과잉 T세포를 억제시킨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자가 면역 증상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난치병이든 자가 면역 질환이 너무나 우습게도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 중에 클로스트리듐균이 생성을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죠? 또 어떤 게 있냐면은요. 우리가 비만한 사람 체질적으로 비만하다는데 옛날에 이제 비만균이라는 거를 이제 찾아내게 됐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비만을 억제하냐면은 시상하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게 척수입니다. 척수. 자, 이게 시상하부가 있는데 여기에 포만중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포만중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위에 이제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먹게 되면은 이 포만중추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서 포만중추에 신호가 가면은 이제 다 먹었습니다 하고 신호가 가면은 여기서 렙틴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러면은 이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과식을 방지해요. 자, 이와 같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배부르면 당연히 식사를 끊고 과식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소장 쪽에 소장에 비만균이라는 놈이 사는 거예요. 얘도 이제 나쁜 균 중에 하나겠죠. 이 비만균이 내뿜는 물질 중에 LPS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LPS는 뭡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죠. 왜? 미생물이 분비하는 물질이니까요. 얘도 포스트바이오틱스죠. 비만균이 LPS라는 거를 내뿜으면 얘가 혈액을 통해서 포만중추를 자극해서 렙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비만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자가면역과 같이 엄청난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쁜 유익균의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자가면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첫 번째는 자가 면역이라든지 또는 알러지와 같은 면역 질환, 이런 면역 질환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는 대사 질환. 예를 들자면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그다음 비만이라든지 이런 대사 질환에도 우리 미생물들이 내뿜는 포스트바이오틱스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뇌질환, 특히 퇴행성 뇌질환. 그 뭐가 있습니까? 치매라든지, 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그다음에 자폐증,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들이 내뿜는 포스트바이오틱스에 의해서 이런 질병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내뿜는 유산균들을 잘 우리가 보호하면은 이런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이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진행이 돼서 앞으로는 약을 먹지 않고 장내 미생물만 잘 관리해줘도 장내 미생물의 환경만 잘 관리해줘도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의사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 이게 뭡니까? 장내 미생물의 환경, 이게 뭐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장내 미생물 생태계. 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제부터 관건이라는 거죠. 자, 그럼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게 중요하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이 좋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먹이, 먹이를 섭취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질병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특수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섭취한다는 거예요. 질병과 건강 유지에,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특수한 유산균을 섭취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이제 최근에 대안으로, 이제 그 우리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는 대안으로서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유산균 그러면은 그냥 뭐 장내 미생물을 뭐 나쁜 미생물을 억제하고 그다음 면역 올려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특수한 목적으로 거기에 맞는 유산균종을 개발을 하고 그 유산균종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다. 이런 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이게 프로바이 PCC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프로바이 PC는 단순하게 장내 건강만을 위했다면은 메타라는 건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질병이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특수한 유산균을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 건강과 질병 예방을 해주는 쪽으로 한 발 더 나가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유산균이다. 그래서 메타라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사람의 요새 이제 K푸드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K푸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K푸드 그러면 건강식이다.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이미지가 붙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상으로 한번 잘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이 뭡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뭐예요? 쌀밥이잖아요. 탄수화물이잖아요. 이거 좋은 겁니까, 여러분? 탄수화물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전부 생각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이게 세계 2위예요. 아, 3위, 세계 3위인가? 3위예요, 이게.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육류를.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이 K푸드가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삼겹살 먹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명이라든지 또는 비만이 아닌 비율이 이게 세계 2위야. 어떻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식의 식단을 조사를 해봤더니 뭐를 먹는다? 우리는 항상 김치가 안 빠지더라, 김치.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발효 음식들이 안 빠지더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그러니까 좋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야채, 채소 소비량이 채소 소비량이 우리가 세계 2위더라. 우리는 고기를 먹어도 쌈을 싸 먹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치에 있는 유산균,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이거를 잘 관리하면은 이거를 잘 연구해서 뭔가 새로운 유산균종을 발굴해내고 그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탄수화물이나 육류 소비가 많더라도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거에 이제 착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메탄은 김치 유래 유산균 이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피더스가 뭐냐면 이제 그 세균 억제거든요. 그래서 모유 유래 유산균입니다. 모유 유래 유산균 일종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집어넣어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죠.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고 또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집어넣습니다. 이것까지 다 합해갖고 메타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건 단순한 장건강 유산균이 아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일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이 메타라는 제품을 먹고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한 2분 정도 그 사례를 좀 보고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이 메타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뭐 사례 발표하실 분들은 좀 준비가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 윌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현미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백만장자 EBA 원정서 김은경 사장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만영 연구원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떨리네요. 개선이 이게 빠르게 됐는지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저는 6년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판정을 받았고, 그 후에 이제 약과 그 병행을 하면서 수치가 내려가서 없어졌었어요. 근데 4년 전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아이를 낳고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제 힘듦이 있어서 면역력이 다시 떨어져서 자가 면역력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처음에 걸렸던 것보다 더 심하게 재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이랑 같이 와가지고 눈물샘과 입마른 증상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생활을 할 때 너무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약과 지금 현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혼자서 이제 주사를 놓을 정도로 심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를 섭취하고 나서 제가 약으로 지금 4년 동안, 4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이 메타를 제가 지금 3주, 4주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도 이 호전 반응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짜일까? 우연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메타를 복용을 하면서 모든 이제 먹고 있던 파마넥스를 다 끊고서 메타만 한번 먹어보자라고 해서 메타만 섭취를 했었는데, 제가 눈물샘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뻑뻑하고 되게 아파서 인공 눈물을 넣지 않으면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저녁에 메타를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그냥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이게 진짜일까라고 이제 봤더니 똑같이 인공 눈물 없이 그냥 눈이 떠지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했고,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침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침이 없다 보니까 음식을 섭취할 때도 되게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껴요. 빵이라던가 밥이라던가 퍽퍽한 거, 과자라던가 그런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먹을 때 국물 있는 거 아니면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밥을 한 번 먹고 물을 한 번 마신다거나 이제 그렇게 섭취를 이제 했었는데, 어, 아침에 제가 일어나게 되면 침이 없다 보니까 백태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이사이에 하얗게 다 끼고 있고 여기에 이제 흰 게 다 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입을 헹구고 칫솔질을 한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증상이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이 백태 현상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아침에 이 끼는 게 지금 현재는 거의 80% 이상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제가 반응들을 변화하는 거를 보다 보니 와, 이거 메타 진짜 대박이다. 제가 침이 안 나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침샘이 나올 수 있는 침샘을 짜주는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도 듣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를 섭취하고 나서 저는 더 큰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이런 반응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섭취하게 되면 내 몸이 정말 건강해지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타로 인해서 정말 건강도 찾고, 그리고 저희 사장님들 메타로 사업 선장이 이제 많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되게 체험 사례 좋은, 감사드립니다. 좋은 임상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로스트리듬균들이 부족해지면 자가 면역 증상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메타를 통해서 크로스트리듬균이 생기면서 크로스트리듬균이 만들어내는 포스토바이오틱스가 지금 자가 면역을 억제한 그런 임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또 이제 그 다른 분 또 임상 한 분만 더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모니 에스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영명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에스그룹의 소장이신 김병윤 최연사님 되시고, 이길재 장순현 사장님 되십니다. 지금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더 흥분되고 더 기대가 돼서 지금 더 떨리네요. 저는 간단하게 제 체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 이게 사고로 이게 뇌진탕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두통이라는 걸 그 두통이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항상 좀 열이 나는 상태. 그리고 요즘 최근에 기억력이 자꾸 더 없어지는 느낌. 그리고 그 두통이 한 3년, 4년 전부터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치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행술 수술할 때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치매 보험 들 정도로 그런 걱정까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저도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체험 사례를 듣고 더 흥분되는 이유가, 저는 첫날에 메타 택배를 받고 바로 복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30분 후에 제 머리가 맑아지면서요, 두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런가? 내가 사업자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요즘 최근에 갱년기와 우울증을 겪고 있고 항상 머리가 띵하다 하고 하는 언니한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언니한테 세알을 먹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시간 만에 언니가 야, 머리가 진짜 띵한 게 없어졌어, 이런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더 놀린 거예요. 와, 이게 진짜 확실한 거 맞구나. 그리고 지금 앞에 강사님이 치매나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가, 저는 정말 그 말을 그대로 지금 믿게 되고 더 확신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내에 있는 사업자분들이 지금 체험 사례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변비가 좋아졌다는 사례가 다 공통점이었어요. 변비 사례고, 변의 상태가 너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변도 양도 많아졌고, 그리고 속이 항상 편안해서 어떤 분은 기분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랬던 건 50대 중반인 사장님이 항상 안경을 쓰고 핸드폰 문자를 보내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경을 벗고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그 글씨가 훨씬 더 투명해지고 보인답니다.
와, 그게 너무 놀라웠고요. 그리고 비염이 있던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뉴스킨 사업자인데 한 지금 4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마넥스를 계속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도 비염은 좀 좋아졌지만 완치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분이 비염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일 정도 복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두통은 확실하게 한 10일 정도 만에 완벽하게 좀 없는 것 같아요. 10일 동안 복용했는데 너무 놀랍고 지금 메타에 대한 메타 이 제품의 이 효과는 저희들이 상상 이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메타의 효과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체험 사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두 건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과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네.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그 일부에서는 간단하게 이런 그 유산균이라는 거 뭐고, 그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메타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메타라는 제품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선 유산균 그러면은요, 옛날부터 그 유산균이 이제 그 좋은 유산균, 유산균 중에서 좋은 유산균의 조건, 이제 이거를 갖고 많이 싸우죠. 어떤 게 좋은 유산균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산에 강해야 된다. 산에 강해서 장까지 살아내려가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장 부착력이 좋아야 된다. 장에 딱 달라붙어야 된다. 쓸려 내려가면 소용없다. 세 번째는 번식력이 좋고, 이거 생균이지 않습니까? 번식력이 좋을 것. 자, 이 세 가지를 갖고 좋은 유산균의 조건. 자, 우리 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거 갖고 자랑을 했다는 거죠. 이거 갖고 자랑을 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유산균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서 이제는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 갖고는. 이런 거 갖고 자랑하면은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유산균을 요새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메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FDA에서 추천하는 좋은 유산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균종.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락토바실러스고요. 두 번째는 비피더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락토바실러스 그러니까 이게 한 종류, 여러 가지 천여 개 유산균종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락토바실러스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비피더스도 많은 종류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에서는 약 11종의 락토바실러스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인증을 해주고, 그러니까 기능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종을 락토바실러스 중에서 뭐 대표적인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애시도필러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원래 명칭은 뭐냐면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예요. 앞에 락토바실러스가 들어갑니다. 요 락토바실러스예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요건 뭐냐면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과민성 대장염이라든지 질염 이런 데 좋아요. 자, 이런 데 좋은 물질을 분비하는 유산균입니다. 얘는. 자, 그다음에 또 락토바실러스 카제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치즈라든지 또는 요구르트,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변비나 그럴까? 설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가셀이라고 있어요. 자, 요런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모유 유산균의 일종인데, 요건 또 면역 증진에 조금 이제 면역 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물질을 많이 분비를 하고요. 그다음 불가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불가리스. 요게 이제 메치니코프 박사가 발견한 거거든요. 메치니코프 박사가 발견을 한 건데,
자, 얘는 이제 뭐냐면은 질병 예방. 그다음에 노화 억제. 뭐 요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진 게 이제 그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스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루텔이라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루텔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살리바리우스라는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뭐 유해균 억제라든지 살리바리우스 같은 거는 식중독 억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몇 번째? 일곱 번째. 자, 락토바실러스 중에 뭐가 있냐면 퍼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멘텀.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자, 요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요로 감염 억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사 방지, 그 다음에 알러지 억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퍼멘텀,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스웨덴 여자의 장에서 발견한 특수 퍼멘텀, 그러니까 그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유산균을 요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은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PCC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PCC를 갖고 만든 제품이 프로바이오 PCC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그 알러지라든지 장 건강,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조절 요런 용도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퍼멘텀을 먹으면 요런 효과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밖에도 이제 좀 뭐가 있냐면은 플랜타lum이라고 있어요. 플랜타lum. 락토바실러스 플랜타lum. 자, 요게 이제 김치 유래 유산균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김치 유래 유산균인데 얘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과민성 뇌장염을 완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복부에 가스 차는 거, 장내 가스 완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분들이 이거 먹으면 장이 편해졌다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과민성 뇌장염, 장내 가스 생성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복부 팽만감이 완화되는 거죠. 복부 팽만감이 완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질환 완화. 자, 알러지 질환은 어떤 개념? 여러분들이 알러지하고 자가면역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자가면역은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알러지 같은 건 어떤 게 알러지냐면은 그 뭐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아토피죠. 그다음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그다음 접촉성 피부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은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햇볕 알러지, 또 콜린성 알러지, 그다음 두드러기, 그다음 묘기증, 한냉 알러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알러지 질환이에요. 앞에 거랑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러지는. 알러지는 얘는 면역 저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면역 저하 때문에. 자, 이런 그 알러지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비만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주름살 완화. 여러분 주름살 좀 펴지는 거 이런 건 없습니까 아직? 주름살 감소. 그 다음에 간 기능 개선.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갖고 있는 유산균, 김치 유래 유산균이 이 플랜타lum이 이렇게 많은 효과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게 메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메타 유산균이에요. 요 위에 요 퍼멘텀은 프로바이 PCC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람노서스예요. 자, 요거는 산에 강하고요. 생존력이 우수합니다.
특히 얘는 어디서 사냐면요. 여성 질에 서식합니다. 장에도 서식하지만 여성 질에도 서식해요. 그러니까 시중에 여러분 여성 질 유산균 요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람노서스는 가장 강력한 여성질 유산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추가된 겁니다. 람노서스가. 그래서 얘는 유해균을 억제시켜주고요. 그러니까 여성 질에 이제 세균 감염이 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 유해균을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을 증대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알러지 억제.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물질들을 많이 분비하는 게 람노서스라는 그런 그 유산균인데, 요게 또 이제 메타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메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요것도 김치 유산균 유래된 겁니다. 얘도 김치 유래 유산균입니다. 요것도 김치 유래 유산균이에요. 자, 요 두 가지는 락토바실러스고요. 요거 두 가지는 락토바실러스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비피더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비피더스가 들어가 있어요. 비피더스. 자, 비피더스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비피더스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모유에서 유래된 모유 유래 비피더스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 김치 이 유산균에는. 자, 요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염증 완화라든지 살균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살균 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장 지방이라든지 피하 지방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 이런 물질들을 분비를 합니다. 내장 비만이라든지 피하 지방을 분비하는. 요거가 이제 또 메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메타라는 거에 들어가 있는 3대 유산균은 뭐다? 염증을, 대장염이라든지 장내가스를 억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알러지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기능, 그 다음 비만을 예방해주고 주름살 개선, 간 기능 개선,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물질들을 분비하는 유산균하고, 또 여성 질에 서식하면서 면역과 유산균, 그 유해균을 억제하고 알러지를 억제하는 그러한 람노서스라는 유산균, 그리고 그런 두 가지 김치 유래 유산균하고, 그 다음에 모유에서 유래된 비피더스 유산균 중에서 살균 작용이 우수하고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을 분해시키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산균만 본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의 작용 플러스 비만이라든지 주름살, 간 기능, 뭐 이런 지방 분해, 뭐 이런 쪽, 이런 게 막 추가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유산균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산균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메타에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건 유산균의 먹이죠. 그렇죠? 자, 이 유산균 먹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락추로스죠. 락추로스 파우더. 자, 이 락추로스 파우더는 식약처 인증 성분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식약처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루에 650에서 3000mg 정도를 섭취하면은 이렇게 섭취하면은 유익균 성장이 유익균 성장에 도움이 되고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한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락추로스 파우더가 들어가면은 우리 장 속의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유익균의 성장이 활발해지고 유해균의 성장은 억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식약처 인증 성분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 하면. 근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프리바이오틱스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게 바로 이눌린입니다. 이눌린. 자, 메타에는 이눌린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는 식물성 식이섬유입니다. 돼지 감자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자, 얘는 어떤 작용을 해주냐면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줘요. 자, 인슐린 민감도가 상승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혈당 조절이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도움이 돼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지방이라든지 당을 배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되는 거예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변비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거 들었을 거예요. 자, 이런 그 메타를 먹으면 이런 작용을 해준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거에 치료가 된다. 뭐 도움을 된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눌린이 들어가 있는데 이눌린이 이런 역할을 해준다 하는 거는 이건 이미 벌써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메타를 먹으면은 인슐린 민감도가 상승해서 혈당 조절이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메타에 들어있는 이눌린이 들어있어서 메타에 이눌린이 들어있어서 이눌린의 작용이 혈당 조절이 용이해지고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 되는 이눌린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메타를 먹으면 혈당 조절과 당뇨병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도 메타에 이눌린이 들어있어서 이눌린의 작용이 혈당 조절과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눌린 성분이 메타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벌써 이거 다 공표된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 플랜타룸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벌써 다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를 먹으면은 알러지 질환이 완화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알러지 질환을 완화시키는 플랜타룸 유산균이 메타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아에서 다르고 어에서 다른데 원래 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장 비만 피하 지방을 분해시키는 비피더스균이 메타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메타를 먹으면 내장 지방하고 피하 지방이 분해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법으로 걸려. 이게 법이야, 이게.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말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라. 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맨날 하지 마라만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말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원료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여러분 이제 그 식물성 유산균 균사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식물성 유산균 균사체.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떤 거의 포스트바이오틱스냐? 얘가 아까 얘기했던 그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룸 있죠. 이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룸이 분비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자, 그럼 이 프렌타룸이 분비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효과가 있죠. 이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얘가 분비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런 효과를 주니까. 그쵸? 근데 프렌타룸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데 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따로 놓습니까? 왜 이걸 따로 놓습니까? 왜 그러냐면 프렌타룸이 섭취가 돼서 장에 안착하고, 그쵸? 그 다음에 증식하고, 그 후에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산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될 때까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열흘에서 30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일이 걸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생산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아예 놓주자 이겁니다.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즉시 효과. 그러니까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먹고서는 뭐 몇 시간이나 뭐 하루 지났더니 효과가 있어. 이게 진짜 이런가? 그게 왜 그래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어서. 효과가 즉시로 나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빠른 거 좋아하니까. 실제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나온 자료에 이게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룸의 포스트바이오틱스로 들어가 있다고 회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만 억제라든지, 그쵸? 즉시적으로 이제 비만 억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토피라든지, 그 다음에 염증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간 기능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이 즉석에서 우리가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뜬금없이 들어간 게 뭐냐면 퍼플 안토시아닌인데, 이게 이제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눈에 관련된 그 영양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루테인이고요. 또 하나는 지아잔틴이고, 또 하나는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3가지가
눈에 관련된 영양소인데 루테인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아이케어에 들어가 있어요. 지아잔틴은 G3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토시아닌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안토시아닌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메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눈에 관련된 영양소 3대 영양소가 우리 제품에 다 이렇게 골고루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어떤 거를 먹어도 다 눈에 관련된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거를 집어넣느냐? 최근에 현대인들이 디지털 시대가 됐어요. 디지털. 자, 디지털 시대는 뭐냐면 종이가 없어요. 종이를 안 써요. 전부 다 뭘 봅니까? 모니터를 봅니다. 모니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봐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야 그 또 패드, 뭐 이런 패드 같은 걸 봅니다. 아이패드나 이런 패드를 봐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눈이 지금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 VDT 증후군 이런 눈에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요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산균을 먹으면서 동시에 눈 건강까지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성분을 하나 더 집어넣은 퍼플러 안토시아닌이 들어갔다.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뭐 블랙커런트라는 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까마 까치밥이에요. 양까마 까치밥 나무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비타민 C라든지 B5라든지 이런 비타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네랄. 그래서 철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칼슘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페놀, 우리 저 티그린에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 항산화 작용해 주는 거죠. 이 폴리페놀도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항염, 항암, 그 잇몸 질환, 그다음 홍조 개선, 그다음에 무슨 뭐 모공 축소 등등등 이런 효과들이 있죠. 이 폴리페놀이. 그다음에 이제 안토시아닌이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제 눈 건강에 좋은 거죠. 자, 그다음에 얘네들이가 이 블랙커런트의 효능은 뭐냐면은 이걸 먹게 되면 인후통이 완화되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조절이 되고, 그다음에 녹내장의 안압이 완화되고요. 그다음에 갱년기 증상, 그다음에 생리통, 그다음에 혈액순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여기 블랙커런트에 들어 있습니다. 블랙커런트에. 그다음에 이제 빌베리가 들어가 있는데 빌베리는 좀 이제 좀 재밌는 그 일화가 있죠. 2차 대전 때 영국군에서 야간 공수를 합니다. 야간 공습. 독일 야간 공습을 하는데 왜 깜깜한 야간에 공습을 하느냐? 낮에 공습하다가는 대공포에 맞아 떨어지니까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대공포로 맞힐 수 없게 비행기를 볼 수가 없어 갖고 보지 못하게 야간에 공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적도 나를 못 보지만 나도 적을 못 보는 거야. 밤에 깜깜해서. 그러면 야간에 떠서 공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때 이 영국군이 이 그 비밀병기를 쓴 게 빌베리야. 이 빌베리를 먹고 모든 이제 그 비행기 조종사는 이 빌베리를 먹는 거예요. 빌베리. 빌베리를 먹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야간의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독일군은 비행기를 못 보는데 영국군은 독일군을 볼 수가 있지. 그래갖고 야간 공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일화가 있는 이제 그 전설 같은 제품이 이제 빌베리입니다. 주요 성분이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건 이제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상동맥경화를 이제 완화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력 향상, 특히 야간 시력 향상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요런 성분들. 근데 흥미가 있는데 흥미도 뭐 이제 안토시아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라는 제품을 그러면 이제 메타가 뭐냐? 그 메타가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메타를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 메타가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비만이라든지 또는 그 몸의 중성지방을 그 배출해주고, 그 다음에 주름 개선, 그 다음에 간 기능 향상,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와 같은 알러지 증상 완화, 그 다음에 염증 완화, 이제 장 염증 완화죠. 장 염증 완화, 그 다음에 여성 질 건강에 필요한 유산균인 람노소스와 프렌타름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비피더스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람노소스, 프렌타름, 비피더스가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메타에는 비만, 중성지방 배출 이런 효과가 있는 람노소스 유산균, 프렌타름 유산균, 비피더스 요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메타를 먹으면 비만이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건 불법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말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령을 아시겠죠? 거기다가 이 유산균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유익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약처 인증 성분인 락추로스가 들어가 있어. 이걸 먹게 되면 유익균이 성장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왜? 식약처에서 인정해 준 거니까. 뿐만이 아니라 혈당 조절이라든지 중성지방이나 지방을 배출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이눌린이 들어가 있어. 이것도 문제가 안 되죠. 왜? 이눌린이 효과 있으니까 혈당 조절, 중성지방의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눌린이라는 성분도 이 메타에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눈에 많은 그 모니터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그래서 눈이 많이 나빠져서 눈에 대해서 요새 그 VTD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황반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블랙커런트와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안토시아닌, 이런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시아닌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좋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를 먹으면 눈이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불법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메타를 먹으면 눈이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린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우리는 눈이 좋아지는 성분 중에 안토시아닌이라고 있는데 그 안토시아닌이 이 메타에 들어있어. 우린 이렇게 얘기했죠. 메타를 먹으면 좋아진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그 정리를 해서 메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강의 중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자, 요 내용은 이제 레코딩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앞 페이지 더 안 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이 강의 내용을 저장해 갖고 그 카톡방에도 올려드릴게요. 카톡방에 요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네네. 자폐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따로 뭐 설명할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내 유산균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미생물 중에서 자폐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미생물들도 있거든요. 그런 미생물들도 있는데 그런 미생물들이 장에서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해주면 그런 자폐증에 관련된 미생물들도 활발하게 증식을 하면서 자폐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이거 메타를 먹으면 자폐증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장내 미생물과 자폐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장내 미생물총을 잘 관리해주면 자폐증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거는 절대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벌써 이거는 다 세계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폐암 초진 그리고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방사능 집중 치료 메타를 섭취해도 되나요? 자, 암 환자들은요 무조건 암 환자들은 무조건 티그린, 레이시맥스, G3 드시면 됩니다. G3 무조건 이거 지금부터 드세요.
물론 여기다 플러스 메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메타 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는 이거 무조건 암환전 이렇게 드세요. 메타를 메가로 먹으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많이 나오는 질문. 자, 메타를 언제 먹는 게 좋은가요? 언제 메타를 섭취하는 게 좋은가요? 뭐 아침에 빈 공복에 먹는다, 저녁에 먹는다 말들이 많죠. 자, 이거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자,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게 효과적인가? 이거를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답 뭐냐? 관계없다요.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고 돼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만 피하라. 자, 이건 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는요. 아침에 먹든 공복에 먹든 무슨 식사 전에 먹든 저녁 때 먹든 뭐 자다 일어나서 먹든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효과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뛰어나나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우리는 1조개다, 뭐 우리는 5천억 개다. 그럼 1조개가 더 효과가 있느냐? 많이 먹으면 효과가 빠른가? 이것도 조사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검사를 했어요. 답, 관계없다. 많이 먹든 적게 먹든 효과에 차이가 없다. 이거 답 나왔습니다. 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본적인 유산균의 조건, 장 부착력, 그 다음에 그 번식력, 그리고 산에 강한 거,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것만 갖고 있으면 관계없다. 세 번째, 유산균을 여러 종류를 동시 섭취하는 게 좋으냐, 또는 특수 유산균만 골라서 먹는 게 좋으냐, 어떤 게 좋으냐. 그러니까 자, 이런 여러 종류가 동시 섭취되는 게 김치에 들어있는 거죠. 김치 먹으면 여러 가지 유산균이 많죠. 김치에 뭐 200여 종의 그 유산균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럼 김치를 먹는 게 좋으냐? 아니면 김치에서 플랜타름이나 람노소스와 같이 특수한 유산균을 골라서 섭취하는 게 좋으냐? 답. 골라서 먹는 게 효과적이다. 집중적으로. 자, 이건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이미.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에서 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거 갖고 왈가불가하지 마세요.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이건 답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를 메가로 먹으면 더 좋겠죠?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아니오입니다. 아니요. 식사 전후 전혀 관계없습니다.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얼마큼 먹으면 되느냐? 어린아이들은 키즈 유산균 먹으면 돼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질병 같은 게 있어서 뭐 알러지 같은 게 있어서 꼭 먹이고 싶다 그러면은 4세까지는 한 알, 하루 한 알. 그다음 5세에서부터 10세까지는 2알, 11세 이상은 3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식사 전후 상관없습니다. 답 나왔습니다. 치매 증상이 증량해서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혀가 몇 세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근데 요건 1세부터 4세. 네. 부모님께 사드리고 싶어요. 예, 사드리십시오. 예. 그 효녀시네요. 그다음 백반증의 조절에 도움이 되겠죠. 자, 자가 면역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자가 면역에는 어떻게 먹느냐? 코티트롤, 메타, 유스, 지스 이렇게 드시고요. 알러지 질환에는 엘로프리, 레이시맥스, G3, 메타 이렇게 드십니다. 이거 두 개가 달라요. 자가 면역과 알러지. 이거는 자가 면역에 먹으면 큰일 나요. 이거 자가 면역에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플러스 티그린까지. 티그린, 엘로프리, 레이시맥스 이거는 자가 면역 증상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백반증은 자가 면역이에요. 자가 면역.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자가 면역. 백반증은 아래같이 먹으면 큰일 나요. 어린아이들도 정량 먹으면 될까요? 자, 저기서 적어놨어요. 여기 적어놨어요. 자가 면역 있는 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3알 먹으면 됩니다. 3알. 3알 드시면 돼요. 알러지. 자가 면역 이렇게. 자가 면역 이렇게 위에 이거. 자가 면역 이렇게. 자가 면역 이렇게 드시는 거. 이렇게 드시면서 3알 드시면 됩니다. 치매가 이미 진행된 사람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달라요. 치매가 생기면은 이 별세포가 이게 이제 별세포라고 있어요. 뇌에. 그 뇌에 이제 별세포가 이게 이제 비우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자, 이게 두꺼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뇌에 침투되어 있는 독성 성분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 별세포가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해독에 성공하면 다시 이게 가라앉아요. 별세포가. 별세포가 환원이 됩니다. 근데 해독에 실패하면은 환원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치매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치매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사람에 따라 틀려요. 이미 진행됐더라도 이 해독에 의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해독에 의해서 별세포가 환원이 되면은 효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는 뭐 먹느냐? 그러면은 R2, 유스, G3, 메타. 자, 이걸 먹고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를. 예, 기도를 여러 어떤 신앙을 믿으시든지 뭐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시든지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시든지 뭐 마호메트한테 기도를 하시든지 뭐 아니면 뭐 천지신명께 기도를 하시든지 열심히 기도를 하십시오. 메타의 애지락은 어떻게 효과인가? 지금 메타의 애지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본세에서 나온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도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에도 아직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미국에서 메타에 대한 애지락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보충을 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를 섭취할 때 프로바이오틱 CC를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되나요? 필요에 따라서 아까 메타랑 프로바이오틱 CC하고 서로 달랐죠. 그렇죠? 메타하고 프로바이오틱 CC가 달랐지 않습니까? 여기 메타하고 프로바이오틱 CC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콜레스테롤 조절 요로 가면 뭐 설사 방지 알러지 억제 요런 건 뭐 프로바이오틱 CC 먹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런 걸 하고 싶으면은 메타 먹어도 되고 아니면 두 개 다 같이 먹겠다. 뭐 같이 드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몸무게 상관없이요. 네, 몸무게 상관없습니다. 양에 상관이 없다는 건 몸무게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여드름에는 뭐를 먹느냐? 엘로프리, G3,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 리버, 여자 같은 경우는 에스테라원. 요렇게 드십니다. 여드름. 엘리포리, G3, 메타, 리버, 에스테라원. 요렇게 드시면 됩니다. 캡슐을 까서 먹어도 될까요? 캡슐을 까서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캡슐을 삼킬 수가 없다면 할 수 없이 까서 드셔야 되겠죠. 할 수 없이 까서 드시는데 효과가 떨어집니다. 여러 개 먹어도 간에 괜찮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틀리죠. 간 기능이 좋은 사람은 여러 개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간 기능이 좀 약한 사람은 여러 개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간 수치가 올라가는 사람은 여러 개 드시면 안 됩니다. 간 수치 올라가는 사람은요. 자, 간 수치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게 되냐면 그 R2나 또는 리버 둘 중에 하나만 드시고요. 그다음 G3, 그다음 메타 뭐 이 정도 드세요. 다른 거 드시지 말고. 아니면 콜레스테인. 메타나 또는 콜레스테인 둘 중에 하나 드시고 G3, 리버나 R2 둘 중에 하나. 뭐 요 정도만 드세요. 아토피는 자가 면역 아니라니까요. 자꾸 헷갈리신다니까 이게 지금. 왜 자꾸 헷갈리지? 자가 면역 아까 자, 이게 자가 면역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자가 면역이에요, 이게. 이게 자가 면역이에요. 여기 아토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아토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아토피 있습니까? 여기 아토피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자가 면역이에요. 그럼 아토피는 뭐예요? 네? 알러지죠, 알러지. 알러지도 어디다 써놨을 텐데. 어디다 써놨지? 알러지? 그래서 어디다 써놨지, 알러지? 알러지. 이거 시간 제가 너무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내야 되죠,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썼죠? 그죠? 여기 있잖아, 알러지. 이게 알러지예요, 이게. 이게 알러지예요. 여기 아토피 있잖아요. 습진이요. 습진은 알러지입니다. 습진은 알러지예요. 습진은 알러지입니다. 파킨슨 초기에 도움이 됩니까? 예, 파킨슨도 마찬가지예요. 파킨슨도 이렇게 드십니다. 어디 갔지? 파킨슨도 마찬가지예요. 파킨슨도 R2 요소 G3 메타 드십니다. 이게 치매.
6쪽 8쪽? 아 이거 저기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제가 저기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카톡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수전증이요. 아 이러다 이거 못 끝내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이거 저 호스트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 계속 해요 네, 이거?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는 관계로 네네. 대표적으로 딱 3가지 질문만 정리하시고 예,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수전증에는 이제 뭐를 드시냐면 이거 수전증은 이거는 신경계 질환이거든요. 자 이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단백질 과다 섭취하고 그다음에 신장 기능하고 간 기능이 저하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맞춰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틴, 마리노메가, 그다음에 G3, 그다음에 리버 또는 R2 둘 중에 하나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메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자, 요렇게 드세요. 요렇게. 메타도 유전자가 92% 그건 아직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들과 구체적인 차별화되는 점은 어떤 걸까요? 자, 이건 구체적인 차별화점은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람노서스하고 플랜타룸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로 락추로스가 들어가 있고 이눌린이 들어가 있는데 이눌린이 이런 작용을 해준다. 플러스 눈에 좋은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차이점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파킨슨병 궁금합니다. 파킨슨 설명드렸고요. 천식에 먹어도 천식 알러지입니다. 천식 알러지예요. 알러지 설명드렸죠. 이거 천식 알러지예요. 천식 알러지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네, 같이 섭취해도 됩니다. 암에는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티그린 레이시맥스 G3. 티그린 레이시맥스 G3. 모든 암에 똑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모든 암. 어디 갔지? 앞에. 없나? 어디다 썼어? 여기. 자,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너무 많아요. 이제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늦은 밤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하는 또 강의가 있어요. 제가 하는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면은 더 많은 이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운영하는 질의응답방에 있는데 거기 안 들어와 계신 분은 질의응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거기서는 개인적인 질문이 전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와 있는 질의응답방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끼리 서로 연락을 못 해요.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리더분들께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거기 많은 사업자들이 지금 수천 명 들어와 있는데 지네들끼리 그 안에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질의응답방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강의가 또 따로 있으니까 또 강의 또 신청하셔서 따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카톡방에다가 제 파마넥스 질의응답방 링크하고 오늘 했던 자료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도 오랜 시간 감사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메타가 왜 좋은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해 주신 오늘의 이만영 강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뒷부분에 체험 사례를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 G7 안에 D&D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저는 사실 앞에 일부에서 체험 사례 공유해 주신 두 분과는 좀 다르게 저는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업한 지는 6년 차 됐고, 파마넥스 복용한 지는 5년 차인데, 그동안에 제가 이 티알라인테를 꾸준하게 해왔었는데, 사실은 메타를 복용하면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티메리트 사장님들께서 메타를 복용하시자마자 체지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먹었었는데 정말 확실히 제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복용했을 때는 피부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여드름 피부가 아니었는데도 턱 주변이나 이런 곳에 여드름처럼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명현이다. 제가
파마넥스 명현이 한 번도 없었었거든요, 그동안에. 좀 되게 건강한 체질이어가지고. 근데 정말 메타를 먹고 나서는 진짜 얼굴에 여드름이 한 번 쫙 올라오면서 변비가 한 3일 정도 진행을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얼굴에 이제 이런 뾰루지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화장실을 정말 시원하게 잘 가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룹 안에서도 저처럼 이제 건강하셨던 분들은 주로 이제 화장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되게 동감이 됐고, 그리고 체지방이 한 2% 정도 좀 떨어졌어요.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코로나 관련하고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잘 못하고 평상시에 똑같이 먹었는데 그냥 거기다 메타를 추가한 거였는데 체지방이 2% 정도 떨어져서 그 원인을 오늘 강의 안에서 제가 찾을 수 있어서 너무 또 명쾌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소중한 체험 사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오늘 그 비밀을 알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맵그룹 라이징스타에서 사업하는 이하연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PA 이창미, 김영우 사장님 되십니다. 사실 저는 메타를 그냥 강의로만 듣는 것과 실제 체험을 했을 때는 진짜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체험 후기를 제가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오늘도 이제 들으시면서 드시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저도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메타를 먹고 싶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장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화장실을 자주 가고 항상 몸속과 피부 모두가 건조했고요. 복부 팽만감 때문에 그 불편함, 그리고 장이 불편하면 올라오는 그 열과 트러블들로 인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 장만 해결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먹었지만 늘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아지는 속도가 되게 더디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이 장기를 꺼내가지고 새로 갈아 끼울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메타를 첫날 먹고 자고 일어나서 느낀 것은요. 저는 무조건 아침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딱 그 시간에 가는 사람인데 그 화장실을 가기 전에 쌓여있는 불편함 때문에 얼굴에 열도 오르고 아침이 개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변 자체도 지금 이제 저녁 시간 아니시니까 변 자체도 항상 이제 좀 묽은 느낌이었다면 그동안 리더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바나나라는 거를 제가 실제로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좋아지기는 하는구나. 이 정도로 그치려고 했는데 제가 며칠 후 과식과 매운 음식을 먹은 적이 또 있었어요. 저는 과식을 하면 무조건 밤에 위가 꼬여서 잠을 설치고요. 심지어 구토까지도 하게 돼서 항상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알로에겔 PX라고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을 꼭 먹고 자야 했었거든요. 그날은 근데 제가 깜빡하고 잠이 들었음에도 오히려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고요. 후에도 별탈이 없었음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커피를 먹어도 문제가 없었고요. 장이 건강해지면서 피부 트러블 또한 빠르게 호전되고 재생 능력도 더욱 빨라져서 흉터가 금세 사라짐을 또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은 최상일 수밖에 없었고요.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체력도 더 좋아져서 아침 운동을 하고 저녁 운동까지 하게 되면서 더욱 건강한 제 모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운동과 더불어서 조금 낮았던 제 신체 온도가 되게 굉장히 따뜻하게 올라감이 느껴졌고요. 그러다 보니 살 또한 더 잘 빠진다는 거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렇게 몸이 가벼워지니까 12일 차부터 저는 잠이 개운하게 깬다라는 의미를 못 알아듣고 있었는데 12일 차부터 잠도 개운하게 깨어지면서 하루 시작부터 컨디션이 최상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기분을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다른 파마넥스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한 20알씩 먹었는데 이걸 모두 먹어봤지만 이처럼 떨어질까 봐 무섭던 적이 전 처음이에요. 제가 이 정도로 흥분하고 느낀다면 이건 반드시 모든 사람이 저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메타의 기회가 엄청나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이 메타는요. 진짜 식물만 빼고 다 먹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메타로 삶의 질이 향상됨을 느끼시고 참된 인생의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을 상상하면서 지금 메타의 기회를 전달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해주신 이만영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틀도 너무 많이 잡혀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오늘 제 짧은 후기가 조금이나마 전달돼서 이 기회를 꼭 반드시 잡으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짧은 후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한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힘 있는 목소리에서 이미 체험 사례가 간접적으로라도 전해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